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9월 6일,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. 전일 미증시가, 휴장이었기 때문에, 유럽장만 지금 열린 상황인데요. 일단, 하락했던 유럽 증시도,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많이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. 다만 좀 독일이, 2%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,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관을 좀 잠갔기 때문에, 그거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. 물론, 프랑스도 좀 마찬가지고, 자체적으로 좀 석유가 좀 나오는 연구가 좀 덜하긴 한데, 프랑스라 독일은 좀 타격이 클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래서, 독일은 2%대 하락이 나왔고, 프랑스는 1.2%. 일단 비축으로 좀 담아놨던 가스가, 80%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, 그 물량도 마저 한 2개월 정도밖에 못 버틴다라고 해서, 시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장도 다시 아침에 좀 미선물도 개장을 해봐야 알겠는데 하락 출발했다가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이제 뉴스를 좀 넘어가면은 흰남노 IT 업계에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 해서, 비대면 근무 체계 가동, 비가 많이 와서 출근이 좀 어렵고,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휴교하는, 학교들이 좀 많아요. 휴교라고 해서 이제 쉬는 건 아니고, 원격으로 수업을 좀 받고 있는데, 일단 관련주가, 재택근무 관련주들 좀 몇 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더 링네트, 알서포트, 알서포트, 링네트, 소프트 캠프, 지금 아침에 새벽에 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, 어버버버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한번 좀 거래량이 크게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, 지금 거래량 좀 터진 구간인데,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.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은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한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쭉 빠졌어요. 그래서 최근에 좀 지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여기 5,5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. 아마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슈팅이 좀 나오더라도 뭐 5,000원 부근 이 정도만 올라와도 좀 많이 올라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혹시나 해서 이게 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은 태풍의 영향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마 요게 뭐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도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링네트, 소프트캠프 둘 다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거래량이 한 번씩 터졌고 역시나 계속 거래량 없이 좀 줄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다 노리실 수 있고 당일날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이 대장인데 일단 시총으로 봤었을 때는 알서포트가 가장 좀 크고요. 소프트 캠프가 가장 낫습니다. 시총을 좀 말씀드리면은, 시총이 크면, 뭐, 똑같은 건 아니지만, 시총이 좀, 어느 정도 크면은, 호가 물량이 좀 매물이 좀, 어느 정도 있어서, 그나마 좀,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고, 호가가, 이렇게 좀 시총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, 호가가 좀 많이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, 이 변동성이 좀 빨라요. 그래서 좀 데이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, 요런 분들은 시총 낮은 게 좀 좋으실 수 있고 시총이 좀 크다. 이러면은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이게 뭐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많은 큰 시총은 아니에요. 뭐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테마 좀 매매하실 때는 시총이 크면 일단 뭐 호가도 좀 안정적이고 움직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시총이 좀 큰 종목이 좀 좋으시고 뭐 빠르게 나는 상승을 좀 먹겠다. 급등락이 좀 심한 걸 내가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시총이 좀 낮은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. 자, 다음 뉴스는 강성부 펀드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놀이나 해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기타 법인이 자꾸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강성부 펀드다 뭐 이게 좀
관측이에요. 예, 유력하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확실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기타 법인이 지금 지분을 598억 원어치, 6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했는데, 이게 좀 예, 표를 보시면은 일단 대주주가 한 20% 정도 갖고 있죠. 예, 그래서 뭐 나머지 예, 국민연금이나 뭐 KB 자산운용 뭐 이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좀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좀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.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환기 종목이긴 한데 뭐 이게 횡령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컸고 이제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기타 법인이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저도 이제 며칠 정도는 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물량이 도대체 뭘까? 왜 이 기타 법인이 들어왔나? 저는 자사주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. 자사주 매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좀 아니었고 강성부 펀드라고 해서 이제 펀드 운영이 이게 이제 경영권으로 넘어갈 건지 경영권 인수로 넘어갈 건지 단순 투자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좀 이슈가 됐고 뉴스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좀 이용하는 단타 세력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좀 딱히 매물대는 없을 것 같아요. 위에 매물대가 좀 없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노려보실 분들은 딱 아침에 좀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외로는 그렇게 많이 안 떴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좀 거래량이 좀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거래량 터진 이후에 계속 상승 시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자리에서 한번 더 슈팅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은에서 CBDC, 예, 가상자산 디파이와 달리 예, 화폐로 이용 가능하다. 뭐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, 뭐 요거는 디지털 경제의 보편적 지금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. 예, 이렇게 좀 나왔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. 뭐 요거를 이제 사용하겠다.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. 그냥 연례 보고서에서 예, 제 미래의 화폐 시스템 내용 정리한 부분이다. 뭐 이 정도까지만 나온 거라서 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좀 몇 번 디지털 화폐 관련 뉴스를 좀 올려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또 한번 뭐 반등을 좀 줄지 최근에 좀 거래량이 한 번씩 툭툭 터진 적은 있습니다. 여기서도 한번 거래량 터진 적이 있고 이제 이렇게 좀 한 번씩 툭툭 터지다가 뭐 뉴스 하나 띄우고 이제 급등시키는 패턴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쪽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어요. 안 되고 언제쯤 많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예, 요게 좀 크게 좀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테마거든요.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코인 가격이 급등했었을 때 이슈가 돼서 좀 올라왔었고 지금은 뭐 이제 CBDC 뭐 하반기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을 때는 계속 이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뭐 상용화가 될 것이다. 그리고 또 중국 위안화, 디지털 위안화 쪽도 기사가 좀 나왔을 때 예, 같이 좀 움직였었던 테마인데 지금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. 그냥 다만 뭐 하방에 대한 지지 정도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단 터진 구간에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만하다. 저도 이렇게 봤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정도 뉴스로는 예, 추세를 좀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일단 관심 종목에 두고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얼마나 나올지 그건 한번 좀 지켜볼 예정이에요. 한네트, 로지시스, K사인, KCS, KCT 예,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시총은 다 비슷비슷하고요. 뭐 한네트가 최근에 그나마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K사인 그리고 KCS 예,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한네트 예,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요것도 이제 대장주가 자주 바뀌는 테마다 보니까 로지시스가 갈 때가 있었고 한네트가 갈 때가 있었고 예, 그때
그때마다 좀 다르네요. 일단 관심 종목에 두고 일단 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에 주가가 급락했다. 예, 가스값도 폭등했다. 요거는 이제 미국 천연가스가 아니고 유럽 천연가스거든요. 그래서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 11%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거의 30% 가까이 고점을 좀 찍고 내려왔던 지금 가격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보는 유럽 저는 이제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을 좀 보는데 유럽 쪽은 좀 따로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는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, SH에너지화학 GSE가 좀 올랐었죠. 상승 시세가 나왔는데 아직 21선 자리는 돌파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쪽은 좀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직 추세가 좀 크게 꺾인 건 아니고 아직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미국 쪽 아직 9불대거든요. 9불대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, 요거 10불대까지 가야지, 좀 시장에서 크게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. 근데, 지금, 유럽 쪽은, 오늘 상승했다가 30%까지 갔다가 급등락 심하죠? 가격이 30%에서 갑자기 또 11%까지 이게 천연자원인데, 선물 가격으로 이거 되게 큰 변동성이거든요. 그래서, 아직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시세는 아니지만 21선 자리에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추세를 좀 길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GSE뿐만 아니라 대성에너지, GSE, 대성에너지, SH에너지화 일단 GSE가 조금 더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네요. 그래서 보신다라고 했을 땐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시간외로는 별 차이가 없긴 한데 그나마 대성에너지가 조금 더 올랐네요. GSE는 21선 자리 유지하고 있고 추세가 좀 더 좋은 모습이고요. 그리고 SH에너지화학은 조금 3등주 역할이라서 요거보다는 일단 GSE 정도 좀 GSE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이제 대성에너지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대장주 보시는 게 좋다. 항상 매매하더라도 물리더라도 대장주가 낫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. 석유 수출 오펙과 이제 러시아와 이란 쪽에 있는 오펙 플러스가 이제 새벽에 1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원래 감산을 안 하고 유지하기로 이제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1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산하기로 결정을 해서 유가가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로 좀 올랐었거든요. 시간 외가 아니고 새벽 시장에 90불. 그러니까 저희 시장이 열렸을 때, 우리 시장이 열렸을 때 88불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거 결정되고 나서 이제 90불대 조금 넘었었거든요. 90불대 조금 넘었다가 다시 지금 88불대로 지금 내려오면서 마감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슈는 될 수 있는데 눈에 띄게 유가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또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면요.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요 자리를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겠죠. 요거만 이제 소화하면은 추세가 좀 돌아설 수 있는데 오늘 얼만큼 좀 시세가 나올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석유나 흥구석유는 어제 이제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제가 흥구석유를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예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모습이 좀 나와서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모습이 나와서 매매에서 상당히 좀 애먹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래서 흥구석유를 좀 잘 보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편견일 수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그날 이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보고 판단할 예정인데 일단 저는 이제
개인적으로는 뭐 중앙 에너비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여기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 있죠.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차트거든요. 예, 상한가 들어간 거는 개인은 만들 수 없고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이기 때문에 쉽게 좀 안 죽어요. 그래서 지금도 하락했다가 좀 다시 반등으로 올렸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차트적으로는 중앙 에너비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, 저는 이제 거래량으로 봤었을 땐 흥부석유인데 자꾸 이제 눈에 가는 건 중앙 에너비스다,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전이 이제 상승 나왔었던 네옴시티 관련주 쪽, 뭐 한미글로벌은 오늘까지는 이제 단일가 거래인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 과열도 연장될 수 있고요.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, 세아 베스트 지주해서 세아 관련주 쪽도 일단 시세는 좀 나올 수 있는데, 일단 상승이 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흰남노 이쪽에 좀 무서워요. 이거 이제 태풍 지나가면은 아마 좀 조정을 좀 받을 텐데, 흰남노는 오늘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, 뭐 피해복구 관련주 쪽은 이제 태풍 지나가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고,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전일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, 뭐 시간 외로는 에코플라스틱은 여전히 좀 상승 시세 유지 중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,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, 거래량이 좀 줄면서 지지를 좀 해주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이게 뭐 계속 올라갈 만한 이슈가 좀 될지는 모르겠어요. 뉴스 자체가 뭐 두 번, 세 번 계속 이어지는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조정받은 이유, 네옴시티 정도, 요 정도는 조정 이후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뉴스가 좀 많이 없어요. 뭐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없고, 시장에서 좀 꼭 봐야 된다,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추석 이후에나, 새로운 테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, 그때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수익 났을 때, 짧게 좀 챙기는 매매,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 또 테마주 정리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